자, 오늘도 어김없이 1부는 캐리 트레이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론적인 얘기를 끝내고 실질적인 통화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익률이 달라지는지까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자,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이제 전화 문의를 주실 때 이게 어떤 상품이냐, 그래서 증권사 가서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고 거래에 대한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요, 금리가 낮은 쪽의 통화를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쪽의 통화를 가진 나라에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래 기법을 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통칭을 합니다. 즉 금리가 낮은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높은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에 대한 범위는 원래 금리차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대상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원자재나 선물이나 부동산 등 뭐 주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스탁론을 이용하는 거죠. 뭐 그래서 금리가 낮은 쪽에서 스탁론을 받아서 다른 시장에다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원자재 역시 마찬가지고 대상에 대한 범위를 한정짓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들을 두루두루 포괄하는 것이 바로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고,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상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은행의 대출 금리가 2%고 은행의 예금 금리가 5%다. 자, 황 전문가님. 이게 그냥 딱 봐도 네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금금 낮은- 대출 금리는 2%고 예금 금리가 5%야.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이 금리가 낮으니까 네. 대출을 받아서 예금은 더 깊죠. 예금도 높으니까 예금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하긴 어렵겠죠. 않겠죠. 이런 네네.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없어요. 그죠? 예. 이게 한 국가 안에 은행에서는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안 돼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K은행과 S은행이 국가가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뭐 네.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될 때가 2007년에서 2010년도 사이인데 그때 이제 뭐 엔화 대출을 받아서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기법들이 바로 다 캐리 트레이드의 한 가지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마다 그 국가마다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다른 국가, 이종 국가 간에서는 충분히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캐리 트레이드 안에서의 금리를 한번 보면 미국은 지금 현재 2.5%의 금리고 일본은 금리가 없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1.75, 유로는 없고요. 역시 영국도 0.75의 저금리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로에서 돈을 빌려갖고 미국에 투자한다.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황 전문가님. 어렵죠. 실제로는 힘들지만 힘들죠.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상 이론상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상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유로존의 뭐 은행에서 외국인에게 대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송금을 할 때 문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리스크들을 금융상품 파생상품으로 금융시장이 이제 파생상품으로 해결하는 거죠. 즉 포렉스 통화에 대한 시장, 포렉스 시장으로 이런 기법들을 끌고 들어온 게 바로 저희 방송에서 취급을 하는 캐리 트레이드, 포렉스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기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생 상품으로 캐리 트레이드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유로에 대한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기법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그냥 손가락 몇 번으로 충분히 리스크나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고 약간의 수수료만을 지불할 뿐 실제로 송금할 때 어떤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훌륭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시장으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FX 시장, 뭐 포렉스라고 표현하죠. 포렉스라고 표현하는 시장들은 거의 선물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거래에 대한 단위나 기법이나 어떤 내용들은 선물과 유사한데 실제로는 얘는 현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금리 상황과 가격에 대한 갭을 이런 기법들이 이쪽 시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제 매도나 매수 같은 매도 차익, 즉 샀다가 청산했을 때 발생되는 가격 차이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재미없는 시장인 건 확실해요. 다만 정말 월에 2%, 3%, 5%, 6%, 7%까지 뭐 이렇게 계산하고 연에 60%, 70%, 80%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 일반적인 펀드 투자나 아니면은 월에 1% 정도의 베니핏을 갖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그로 인해서 실패를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용인이 가능한 투자에 대한 범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리 트레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로 대 달러, 즉 유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유로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상대 통화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개념을 세워보면은 이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 시장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이제 보셨던 분들이나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양방향이라는 것은 하락할 때 수익을 먹을 수도 있고 상승할 때 수익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체결하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 돼요. 자, 근데 뭐 CFDS라는 뭐 이런 시장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양방향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는 것은 하락했을 때 수익을 얻겠다라는 계약의 뜻이거든요. 자, 그럼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로존에서 자금을 대출받아서 미국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금리차 간의 이자를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반대 매수 포지션은 미국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유로존에 투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금리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불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에 대한 개념들은 매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금 유로 대 달러에 대한 매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받는 구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롤오버 이자를 어떤 식으로 취하느냐, 또 어떤 개념으로 성립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유로 대 미국 달러, 이거 부위 같네요. 유로 대 미국 달러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한다?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롤오버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계약을 거래 체결을 하고 하루를 넘기게 되면 롤오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롤오버는 만기를 연장한다는 뜻이고요. 날짜를 넘기게 되면 금리 차이만큼 지급되는 이자가 바로 롤오버 이자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받는다. 방금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죠. 반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 낸다. 지불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고요. 자, 롤오버 이자는 어디서 지급이 되나? FDM이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대형 선물사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FDM들은 뭐 SBI나 뭐 MPS나 FXCM이나 뭐 과거에는 뭐 개인 캐피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기관들, FDM 기관들을 사용을 했었고 다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 계열들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FDM은 현재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관들이 지급 보증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롤오버 이자는 얼마나 지급되느냐? 롤오버 이자가 지급되는 양은 현재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6에서 7.5달러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FDM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6불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7.5불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6.9불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존재를 합니다. FDM 기간마다 조금 다르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롤오버 마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선물사 이제 거래를 트실 때 여기는 어떤 FDM 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통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 FDM들을 계약을 체결하고 선물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롤오버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롤오버 이자는 언제 지급되나? 매일매일 롤오버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에 6점에서 7.5불이 들어온다. 이게 360일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 계약을 체결해 놨을 때는 뭐 7불로 가정을 해볼게요. 7 곱하기 USD죠. USD 7불 곱하기 360일이 1년에 총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이다. 이게 7불 정도로 하면은 8,0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황정관님 이게 360일이 쌓이면 어떨까요? 좀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겠죠. 네, 나쁘지 않겠죠. 이게 360일.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 5천다. 가랑비 5천. 자,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유로 대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단순합니다. 뭘까요? 금리 차요? 그렇죠. 금리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다는 네, 뜻은 롤오버가 많이 생긴다. 롤오버 이자가 많이 생긴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롤오버 마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로 대 달러로 가는 거고 단순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유로 대 달러의 롤오버 마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냥 다른 쪽으로.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마우스 몇 번만 딱딱딱 누르면은 통화상이 변경이 되죠. 얘를 청산하고 다른 통화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자, 한 계약의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체결 비용은 12,500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플러스 한 50에서 100불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하나 기준으로는 1,400에서 1,5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500만 원. 자, 그러면은 유로 대 달러의 한 계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액은 맥스 7.5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7.5불을 360일 동안 받게 되면 한 2,700불 정도가 됩니다. 2,700불. 그러면은 12,500불 대비 2,700불이 나온다라는 건 액면가로 봤을 때 일단은 10%가 넘는다는 얘기겠죠. 그냥 롤오버 마진만 받아도 10%는 넘기는 수익률이 발생이 된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FDM들이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를 들어서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가격이 뭐 1.15 정도에 들어갔다.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얘는 그냥 지급이 되는 거예요. 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통화 선물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포렉스 시장에서 직접 유로 대 달러를 계약을 체결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주식으로 비교하자면은 주식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이 나야지 배당을 받는 건데 얘는 금리 차가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금리 차에 대한 마진을 아무런 가격에 대한 변동과는 상관없이 매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302만 원 정도가 된다. 1,400만 원. 이제 뭐 원화로 따지면은 환율로 따져볼게요. 달러 원에 대한 환율로 따지면 1,120원 정도, 1,120원 정도를 기준으로 뒀을 때 한 302만 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비용이 좀 빠지겠죠. 세금도 내야 될 거고요. 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것들 비용이 좀 빠지면 통상적으로 10에서 12% 정도의 롤오버 마진을 그냥 순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거금에 대한 사용. 이 증거금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 증거금이 뭐냐? 주식할 때의 증거금이 사실 필요하지는 않죠. 주식할 때의 증거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렉스나 선분은 미리 거래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다. 이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것은 뭐 그냥 원어대로 하면 뭐 지렛대 역할 뭐 이런 거겠죠.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데, 즉 한 1,000원을 예를 들어 1,0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을 돈을 넣고 10,000원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10,000원에서 이게 10%가 오르면 1,000원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네요. 1,000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00원을 넣고 1,000원을 먹은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여기서는 10%지만 여기서는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자, 이런 레버리지가 지금은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됐다. 그럼 얘는 깡통 계좌가 되는 그런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깡통 계좌 얘가 마이너스 20%가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원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1,000원을 보증하기 위한 증거금을 항상 예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증거금이다. 포렉스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의 증거금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만약에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계약에 대한 비용, 증거금을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12,500불이 1,120원이면 1,400만 원이죠. 증거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거금 변동에 따라서 아까 1,500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환 시장에서의 증거금은 $10,000입니다. 12,500불 중에서 $10,000를 쓰게 되면은 FX 시장에서의 유로 대 달러에 대한 한 계약을 매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롤오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500불은 어떻게 쓰느냐? 반대급부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2,500를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환율 고정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 매도 계약을 체결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이런 장에 걸리면 추가 수익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이런 상승장에 불리면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얘는 매도, 얘는 매수를 체결해서 리스크를 해지해 버린다는 거죠. 즉 여기서의 수익은 여기서의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의 손실은 여기서의 수익이 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게끔 장치를 마련하고 계속 신경을 써주는 게 리스크에 대한 관리 기법이다. 기본적인 기법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롤오버 마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에 6에서 7.5불이 매일매일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한 권리는 이미 다 챙겼어요. 그리고 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이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만 해지하면 되는 건데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걸 수 있는 장치들로 마련해놨다라는 거죠. 이게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 구조입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사례인데 한번 수익률의 차이를 몸으로 한번 느껴보자. 자,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리스크 해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한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의 가격하고 FX 기준 통화가 되는 유로 선물을 매수로 체결한다. 얘는 선물이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 만기가 오는 가격을 미리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물인 이 시장과 선물인 이 시장의 가격에 대한 갭이 생깁니다. 가격이 똑같지가 않겠죠. 같은 유로를 기준으로 든다고 해도. 자, 그래서 개념이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이는데 선물 시장의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가격이 수렴하는 구조를 갖게 돼요. 요 간극을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표현합니다. BP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BP가 점점점 차이가 나는 시점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요 시점만큼에 대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이자율만큼의 손실이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겠죠. 리스크 해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맞춰주는 것은 유로 선물을 매수를 체결했다가 청산했다가 또 매수를 체결했다 해서 가격을 계속 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를 없애면서 0%에 수렴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에 대한 어떤 빈도수나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되려 수익을 더 얻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차익도 약간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FX 시장에서의 캐리 트레이드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통화에 대한 거래를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익률의 차이를 느낄 수 있냐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2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1,500만 원이 소요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자, 계약 체결 비용은 12,500불을 씁니다. 1,1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12만 5천 원이 발생이 되고요. 증거금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러프하게 7불로 볼게요. 7불 기준으로 했을 때 360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2,520불이 들어오고요. 이거를 환율을 대입을 했을 때는 284만 7,600원 정도가 유로 대 달러에 대한 통화상을 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니핏입니다. 자, 근데 유로 대 달러가 아니라 유로 대 엔화에 대한 통화상 종목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리 차가 별로 발생 안 해요. 얘도 0%고 얘도 0%. 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면은 거래 체결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는 0.8불밖에 안 나와요. 1불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360일을 받아봐야 288불밖에 안 되고 1,130원을 대입을 하면은 32만 5,44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할 때 리스크에 대한 해지 기법들이 완성이 돼 있거나 혹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나는 뭐만 고민하면 돼요? 일단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많이 주는 통화를 그렇죠. 선택하면 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아무거나 뜩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원한다. 내가 이걸 원한다. 어떻게? 많은 롤오버 마진을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가 떨어졌어요. 얘가 5불로 떨어졌어. 근데 딱 이 롤오버 표를 보니까 표가 HTS 상에 다 나옵니다. 매수, 매도,
어떤 계약을 어떤 방향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나 지출해야 되는지.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얘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볼게요. 뉴질랜드 달러 대 이게 롤오버가 한 6에서 한 7불 나온대. 얘는 5불로 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유로 달러 청산해버리고 얘로 계약을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훌륭한 재테크에 대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캐리 트레이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이제 B 씨인데 이 사람은 어떤 통화를 선택해야 될지 근데 눈품을 안 판 거예요. 이분도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사례인데 NCT 상에서 롤오버를 체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택했는데 자, 유로 대 엔화라는 것은 기축통화 안에 다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또 달러와 마찬가지로 엔화도 약간의 안전자산에 포함이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때 엔화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선택했을 때 투자금은 동일하게 2천만 원이죠. 계약 체결 비용이나 유지 비용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익률이 비용을 제외하고 그냥 순수한 이익률을 보면은 약 20%가 되고 투자금액에 얘는 약 17%다. 17%가 아니라 1.7%다. 그래서 차이가 16.3%가 나는 게 바로 통화상에 대한 종목 선택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가 바로 이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이다 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죠. 네, 쉽네요. 그냥 마우스 네, 몇 번만 누르면은 네, 네. 이런 가격에 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시스 포인트를 맞추는 작업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캐리 트레이드를 직접 하시든 전문가와 함께 하시든 아니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이 파생 상품의 시장은 결제 수단이 원화가 아니에요. 결제 수단이 원화가 아니라는 것은 원달러에 대한 해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통화상 시장에서의 달러원에 대한 가격 해지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트랙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로 전화 화장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한다면은 10배가 넘는 수익률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이익률은 약 10에서 12% 내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리 트레이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썸머리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맞는 시장이냐, 맞는 상품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늘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에 대한 행위는 돈에 대한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지 절대적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재테크나 돈에 대한 관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의 수익을 얻었는데 연에 물가가 6%로 올랐다. 그럼 이거는 잘한 투자에 대한 행위냐? 절대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상대에 대한 숫자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에 대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방법.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에 대한 시장이 맞느냐만 심리적인 부분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버텼을 때에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더 큰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캐리 트레이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여러분들 고민거리를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MPL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